현재 기계들이 딥러닝이 1, 2년 전부터 아주 잘하는 것들이 몇 개 있습니다. 우선 물체를 알아봅니다. seeing이 가능하고요. listening, 듣기도 잘하고 말도 합니다. 또 글씨도 읽고 글도 쓴다는 거죠. 정보를 조합해서 이해까지 하기 시작했다는 건데 문제가 있겠죠? 대부분 선진국, OECD 국가들의 일자리가 어디에 있나를 보면 농업은 agriculture는 이제 거의 없고요. manufacturing, 제조업도 점점 줄어들고 있고 government, 정부 뭐 변하지 않고 대부분 잡들 우리나라에서도 70에서 80%의 일자리가 서비스업에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서비스라는 게 사실 뭘까 하면 보고 듣고 얘기하고 정보 조합하고 글 쓰는 겁니다. 사실은 앞으로 적어도 20년 후에 기계가 우리보다 훨씬 더 잘할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대부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게 당장은 아니겠지만 대부분 인공지능 전문가들이 걱정을 하는 거는 우리는 여전히 학교에서 국영수를 가르쳐 주는데 분명히 20년 후에는 기계가 우리보다 국영수를 훨씬 더 잘한다. 근데 우리는 준비가 안 돼 있다라는 거죠. 기계들하고 경쟁을 해서 기계가 못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 배워야 될 텐데 여전히 앞으로 미래의 과거 기계들은 못했지만 미래 기계들은 충분히 할 수 있는 것들은 우리가 배우고 있지 않기 때문에 경쟁력이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이미 2013년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분석을 해봤더니 만약에 기계가 사람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정보를 이해한다면, 정보 처리를 한다면 보통 한 20년 후에 벌어질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떤 일이 벌어질까 하고 봤더니 충격적이게도 미국하고 영국에 존재하는 직업의 47%가 사라진다라는 얘기고요. 사라질 위험성이 상당히 높은 직업들엔 요새 잘 나간다라는 화이트 칼라 직업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변리사, 변호사, 교수도 당연히 포함되어 있고요. 그런가 하면 가장 안전한 직업은 신부님이 가장 안전하다고 나와 있고요. 목사도 안전하고 이런 식으로 뭔가 아주 인간적인 거, 감성적인 거, 예술가, 작가 그런 직업들은 안전하지만 적어도 정보를 처리하고 분석하고 그런 잡들은 아주 위험하다는 거죠. 저희가 이런 얘기를 할 때마다 특히 또 이제 미국에 있는 제 친구들 IT 하시는 분들은 항상 그러세요. 뭘 그렇게 걱정하냐? 이런 거 우리 200년 전에 이미 한번 겪었다. 1차 산업혁명 때도 기계들이 그 당시에는 사람들의 팔다리를 대체하기 시작했죠. 일자리들이 없어지니까 난리를 부렸잖아요. 러다이트들 나와서 공장 부시기 시작하면서. 근데 봐라, 훨씬 세상은 좋아졌다. 핵심은 일자리가 없어지는 거는 어차피 일어나는 일일 테니까 없어지는 직업보다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럼 제가 물어봐요. 어떤 일 하면 모르겠대요. 자기네들도 그냥 나오지 않겠냐라는 얘기를 하는데 약간 공학자로서가 네이브한 생각이라고 저는 주장을 하고 싶은데요. 그 이유는 이겁니다. 저희가 인간하고 기계의 능력을 보면 200년 전에 나왔던 여전히 존재하는 기계들은 수동적인 기계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기계들은 스스로 업그레이드 할 수 없는 거죠. 인간이 업그레이드를 시켜줘야만이 성능이 향상되는 기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계가 대부분 일을 하지만 우리들은 디자이너, 엔지니어, 작가가 돼서 성능을 계속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일을 인간들은 하고 있는 거죠. 특징은 인공지능이 주도할 제2차 기계혁명에서는 기계가 스스로 업그레이드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아마도. 그렇다면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 플러스에서 보는 것 같이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 인간의 능력은 사실 선형적으로 늘 수뿐이 없죠.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공부를 한다 그래도 뭐 하루아침에 천재가 안 될 테니까 현재는 우리가 기계보다 훨씬 더 잘합니다. 하지만 기계는 어느 한 포인트를 넘는 순간 기하학적으로 업그레이드 될 수 있다 보니 어느 한 순간에는 인간의 능력보다 기계의 능력이 더 뛰어난 그 포인트를 싱귤러리티 포인트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포인트가 언제 올지는 뭐 미래 예측은 거의 불가능하니까 10년, 20년, 30년 후가 될 수도 있지만 언젠가는 온다라는 거고 싱귤러리티 포인트를 넘고 나면 사실은 대부분 인간들은 어떻게 보면 영원히 기계한테 뒤질 수뿐이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지금 걱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걱정을 저희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삶은 의미 있어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저희가 했었는데 어쩌면 앞으로 20년, 30년 후에 올 인공지능
사회에서는 이 질문 자체가 그다지 의미가 없을 수도 있고요. 우리가 아마 새로운 질문을 해야 되지 않을까, 3가지 정도 질문을 해야 되지 않을까 보는데요. 인간은 왜 필요할까? 라는 질문을 한번 해야 될 것 같고, 2번째는 인공지능을 가진 기계는 뭘 원할까? 헐리우드 영화에 나오는 것 같이 인류를 멸망시키고 싶어 할까? 그럴 리는 없다고 생각해요. 뭐 인류를 멸망시킬 이유는 없겠죠. 그 대신에 기계가 지능이 있다면, 예를 들어서 적어도 자신을 보존하고는 싶겠죠. 자신을 보존하기 위해선 에너지가 필요할 거고, 그 상황에서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거는 기계는 그 에너지가 석탄을 태워서 나오든 나무를 태워서 나오든 인간을 태워서 나오든 큰 상관없을 거라는 게 문제인 거죠. 3번째는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우리의 미래는 우리가 인공지능이라는 새로운 지능만 만드는 것이 아니고 트랜스휴머니즘에서 얘기하는 것 같이 인간 자체도 업그레이드를 시킬 수가 있겠죠. 10년, 20년, 30년 후의 미래는 요새 성형수술하는 것 같이 우리 뇌에다 칩을 집어넣을 수도 있고, 나의 성격을 바꿔놓을 수도 있고, 나의 희망과 나의 자아 자체를 바꿔놓을 수 있다면, 저희가 지금 걱정해야 될 거는 내가 나중에 뭘 원할까가 아니고 지금 우리가 나중에 무엇을 원하기를 바랄까를 선택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